다 무너지겠는데? 싹 다 무너지는 거지. 이 거리는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韩国腹肌。 Hello，我是敏波妮，我是英姐，我是韩国人。我们上一次上传有关花莲地震的影片以后，收到了很多的留言，其中看到最多的留言是这个。 지진이 없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为什么？ 한국이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000년대 이후부터 지진이 점차 늘고 있어요. 대만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귀여운 수치일 수도 있는데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0회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6년에 경주에서 5.8 규모 지진, 근데 2017년에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진의 규모보다도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조그만 지진들이 큰 지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好，那么如果在韩国发生地震的话，韩国即将会面临多大的危险？我们一起来看一下。 일반적인 한국 주택 구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행 오고 그러면 아파트나 큰 도로들을 가게 될 건데요. 그런 도로 바로 뒤에 이런 주택가가 많이 있어요. 对，这就是韩国的公寓吧。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많이 돼 있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필로티로 많이 짓는 게 한국의 일반적인 주택 구조고 다른 형태도 있어요. 뭐 아파트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원룸이나 빌라가 진짜 많다. 이게 딱 보니까 필로티 구조가 이렇게 쭈즈 세워져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앞만 봐도 지진이 되게 약해 보이거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1층에 벽이 없잖아. 근데 사실 주요한 거는 이 기둥들이 지진을 버티는 거거든. 물론 이거는 잘 시공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대만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대만에서 봤나? 대만에 필로티가 어딨어? 대만에 필로티 많지. 우리 맨날 거기 걸어 다니는데. 아, 그것도 필로티구나. 어딘지 알겠어. 그 밑에 처마처럼 생겨서 우리 맨날 걸어 다녔던. 그치. 그것도 다 필로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이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필로티가 많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로티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부실 공사의 문제.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한국식 필로티의 문제점인데 원래 필로티가 기둥을 박아놓고 그 기둥을 코어로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식이야. 근데 한국식 필로티는 이런 식으로 1층에다가 기둥을 놓고 그 위에서 다시 건물을 쌓는 식이거든. 잠깐만, 나 한번 볼게. 이게 여기서 보이나요? 아하, 기둥이 여기서 이렇게 끊겨 있구나. 그럼 얘는 진짜 딱 요렇게 지지가 끝이네. 여기까지 지지하고 위에서 이제 다시 건물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기둥이 일체형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기둥들이 서로 간에 힘을 좀 분산시켜 줄 수 있잖아. 1층과 건물의 기둥이 분리가 돼 있을 경우에는 밑에 기둥의 진동 따로 위에 기둥의 진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돼. 그래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기둥 분리식 건물을 짓는 이유가 있나요? 뭐 돈 때문이지. 돈? 기둥을 1층에만 놓고 위에 건물을 올리잖아. 그러면 위 건물에는 이 1층에 있는 그 기둥 자국이 없잖아. 그만큼 집에 그 기둥이 차지하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좀 더 나오는 거지. 월세나 뭐 분양가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네. 하긴 한국처럼 이렇게 집값 비싼 데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다.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사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실 기둥 분리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건축 방식일 뿐이지. 근데 이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기둥 일체형보다는 훨씬 더 좀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이 집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준공연도를 보면 돼. 우리 집 준공연도에 따라서 내진 설계가 이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오는데 한국이 1988년 이후로
처음으로 건축법에다가 내진 설계를 넣어놨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큰 건물들 있지. 크고 높은 건물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게 포항이랑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한국에도 내진 설계 관련한 법안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2017년이나 2015년에 지어진 건물들 거기는 3층 이상만 되면 거의 무조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지. 문제는 그러면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 사실 여기 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야. 2000년대 초반. 그러면은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 안 되어 있는지 사실 그건 무너져 봐야 알아. 지진이 나봐야 아무. 허달달. 2017년 포항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건물의 기둥이 되게 많이 파손이 됐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띠철근이나 이런 게 되게 듬성듬성 있었고 설계 자체도 내진이랑은 관련 없는 설계가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진 설계 대상이 돼도 이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게 이게 단점이지. 이야, 그러면 여기 진짜 지진 일어나면 싹 다 무너지겠는데? 다 무너질 수 있지. 싹 다 죽겠는데? 그렇진 않지. 아니면 지진 난다고 뭐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야. 지진이 났을 때 사람은 어떻게 피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건물은 못 피하잖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는 싹 다 무너지는 거지. 와, 무섭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며.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 내진 설계? 할 수 있지. 근데 왜 안 해? 돈 때문에. 돈 비싼가? 설계 단계에서 내진 설계를 하면 진짜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 응. 근데 내진 설계를 그 후에 한다라고 하면 돈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사실 내가 법 대상이 아닌데 돈을 더 내가면서 그거를 할 집주인은 많지는 않아, 사실은. 그것도 그래. 이런 집들 있잖아. 20년이 넘은 집이거든. 이런 집, 그 다음에 저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집도 20년이 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 이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야. 아, 오래됐구나 여기도. 그치? 저 앞에도 있어. 여기 있는 건물도 있지. 요 건물 싹 다 20년이 넘은 건물들이. 사실 내진 설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 건물주 입장에서 설마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내 건물이 무너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거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우리 집이 불안해서 이런 걸 느끼기 전에는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한국에 설마 지진이 일어날까라는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지. 이것 또한 돈보다도 안전 불감증적인 측면이 좀 크지. 하긴 근데 진짜 지진이 안 일어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그냥 픽픽 쓰러지잖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진 설계용 철근을 하나도 넣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치, 지진이 일어나도 문제인데 지진이 안 일어나도 무너지잖아. 이게 결국에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부실공사 때문이지. 그리고 사실 처벌도 굉장히 약해. 대만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건물 책임자들이 막 구속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 근데 한국은 아파트를 짓는데 주요한 띠철근이 100개가 없어. 근데 그걸 감리를 내준 공무원이 막 벌점 3점? 막 이렇게만 받아. 3점? 사실상 징계가 거의 없는 거죠. 징계나 처벌 수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못 하지.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어. 다 무너져. 그럼 누가 책임져? 보니까 되게 취약한 게 많다, 한국은. 특히나 나는 아까 또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게 지진 대피 관련된 교육 있잖아. 나는 그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자긴 받아본 적 있어? 난 있어. 왜 혼자 봤냐? 난 민방위잖아. 민방위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영상으로 이 교육을 해. 영상으로. 그치.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평소 때 훈련이 잘 돼 있고 연습이 잘 돼 있어야 긴급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 纸上谈兵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큰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그래도 이런 교육들을 해.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재난 안전 교육을 안 받지. 보면 지진이 사실 예고도 없이 찾아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내진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실공사, 그다음에 교육의 부재 등등 이런 게 너무 사실 많다 보니까 매우 불안하긴 하네. 그런 거는 대만을 좀 참고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해. 그치.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일부예요, 일부. 한국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에 대한 내진 설비를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뎌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내진을 확보했다고 해. 근데 사실 민간 건물들에서는 아직도 한 2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한국은 지진 대비에 관해서는 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那大家看到今天的影片以后，你们想想，你们还认为韩国安全吗？不安全，我觉得。